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에서 시작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비가 그친 저녁 마을 어귀에는 흙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처마 끝에는 빗물이 매달려 떨어지고 그 집의 주인 김순애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뒤였어요. 오늘은 그녀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어요. 김순애 할머니는 85세로 평생을 작은 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소박한 할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존경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향 냄새가 가득한 마을회관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짧은 한숨과 낮은 목소리가 뒤섞였고 흰 국화가 놓인 관 앞에서 큰아들 박진수는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이제 남게 될 집과 땅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수는 올해 58세로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박진수는 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큰 빚을 졌을 때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도와주면 너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다. 그 말씀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도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둘째 며느리 미경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어요. 결혼 초기에 시댁 적응이 어려웠을 때 할머니께서 친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미경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남이 아니다. 내 딸이나 다름없다고. 그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미경은 할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따랐던 것 같아요. 막내딸 은서는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35살의 직장 여성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은서의 결혼 문제를 늘 걱정해 주셨지만 은서는 오히려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관문이 열리면서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정석 변호사였어요. 그는 할머니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해왔던 분이거든요. 정석 변호사도 이미 70세를 넘긴 고령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인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가 무엇을 남겼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논밭과 집, 그리고 농협에 모아놓은 적금이 꽤 있다는 걸 가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특히 박진수는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시골집과 논밭, 그리고 예금 통장이 궁금했습니다. 요즘 농지값이 많이 올라서 제법 큰 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고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가 열리고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나 김순애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마지막 재산을 내 손자 준호에게 남긴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들은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준호는 1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준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마을에서도 유명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5살 무렵 바다에서 사고로 사라졌던 손자 준호.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의 이름이 다시 울려 퍼진 것이었어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죽은 애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준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들이 동해안 바닷가에 놀러 갔던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사이 준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거나 매점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급하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해경에도 신고했습니다. 며칠간 바다와 해변을 뒤졌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만 남겨둔 채 가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달래야 했어요. 진수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미경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은서는 그때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가족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면서 자신의 슬픔은 속으로만 삼키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 정석은 종이를 다시 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 집안 서랍 속 깊이 감춰둔 나무 상자를 열어라. 그 안에 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마지막 진실이 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 얽혔습니다. 마지막 진실이라니. 과연 할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무슨 비밀이 있었다는 걸까요? 장례가 끝나자 가족들은 서둘러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낡은 대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할머니 집은 그대로였어요. 마루에는 할머니가 신던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셨던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틀 하나가 놓여 있었고 소년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사라진 준호였어요. 박진수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준호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했던 아이였는데 공부도 잘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잃은 것이 평생 가슴에 못으로 박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날 바다에 데려간 것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더욱 컸어요. 가족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안방 벽장을 뒤지고 미경은 부엌 서랍을 열었으며 은서는 거실 책장을 훑었어요. 할머니가 말한 나무 상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숨길 곳은 많았어요. 다락방도 있었고 창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나무 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어디에 숨겨놓은 걸까요? 가족들이 지쳐갈 무렵 은서가 책장 뒤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장과 벽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책장 아래 구석진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고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나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조각이 일부 떨어져 나가기도 했어요.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상자 옆에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란 봉투로 내 손자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흰 봉투로 열쇠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본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평생 정직하게 사신 할머니가 무슨 거짓말을 하셨다는 걸까요? 흰 봉투를 먼저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접혀진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15년간 숨겨온 거짓말을 내가 원망한다면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박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15년간 숨겨온 거짓말이라니. 열쇠로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준호의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15세 이후의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집안에서 뒤척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숨긴 진실이 무엇일까요?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변호사 정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란 봉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도 이 봉투의 내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노란 봉투의 봉인을 뜯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너를 바다에 두고 온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사실은 너를 잃은 게 아니었다. 너를 지켜야 했던 거다. 가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준호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안전한 곳에 있었다. 진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다녔는데요. 해경까지 동원해서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준호의 친엄마라고 했다. 젊은 시절 진수와 사귀었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준호라는 것이었다. 당시 진수는 이미 미경과 결혼한 상태였고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진짜 엄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그 엄마도 아이를 보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손자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진짜 엄마가 나타났을 때 아이를 보내주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15년간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거예요. 편지에는 구체적인 설명도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바다에서 준호를 데려간 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 준호의 친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준비한 일이었다. 아이에게는 미리 설명했고 아이도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다. 특히 진수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지시도 적혀 있었어요. 벽난로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다. 그 금고 안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호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진수는 서둘러 벽난로로 갔습니다. 벽난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재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벽돌 하나를 밀어보니 정말로 작은 철문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드셨는지 가족들은 전혀 몰랐어요. 열쇠를 넣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파일과 파란 봉투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보니 오래된 것이었어요. 아마 2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성인이 되면 듣도록 남긴 말이다. 너를 데려간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내 친엄마다. 할머니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너의 행복을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다. 진수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서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미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진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일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었으니 이해한다. 하지만 그 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준호다. 나는 내 대신 아이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진짜 엄마가 나타났을 때 아이를 보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서울에서 잘 자라고 있다.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 방 안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거짓말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 거짓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가족들은 모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스름 속에 한 남자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어른의 몸집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문이 열리고 성인이 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어릴 적 그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30세가 된 준호는 키도 훌쩍 크고 어른스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옛날 그 착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어요. 대학교도 나오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년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축하해 주셨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몰래 준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준호는 파란 봉투를 열고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편지를 읽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돈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다. 준호야, 내가 그 마음을 이어가다오. 이 집과 땅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지 말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준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이 집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겠습니다. 이곳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였고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생각하셨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태어난 손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혼자 감당하시면서도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진수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어린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줘서 미안하다. 할머니께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면 안 될까요?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았구나. 어머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앞으로는 진짜 엄마처럼 챙겨줄게. 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우리랑 같이 놀던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준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도 건강해 보이셨지만 준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곧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올 것 같다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았던 공기가 천천히 풀려나갔어요.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과 따뜻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는 너이다. 재산도 집도 땅도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 유언장은 돈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끝내 가족을 남기고 싶었던 내 마지막 고백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앞에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드린 대로 가족들과 화해했어요. 이제 할머니 뜻대로 이 집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수도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준호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할머니의 시골집은 정말로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을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신문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도서관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도 도와주었어요. 진수 가족도 자주 찾아와 청소를 하고
책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중 한 구절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가진 전부는 너이다. 내 유언장은 끝내 가족을 남기고 싶었던 내 마지막 고백이다. 1년 후 준호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준호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테이블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단다.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셨어. 햇살이 커튼 사이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새가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오래된 집안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는 15년간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지만 그것도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